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고리즘 저지 사이트에서 알고리즘 문제풀이를 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문제 저지 사이트라는 거는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의미합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사용할 사이트는 정울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정울넷이라는 사이트, www.정울.co.kr 이라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는 알고리즘을 공부한 학생들이, 특히 정보올림피아드를 준비한 학생들이 이용했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고요. 일단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회원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틀렸네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은 문제들이 이 위에 많이 있어요. 기초 다지기, 실력 키우기, 근데 일단 기초 다지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출력 자가 진단 1부터 한번 풀어볼 건데요. 네, 출력 자가 진단 1. 근데 이 오른쪽에 보면 출력, 입력, 연산자, 디버깅, 함수, 문자열, 구조체, 포인트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것들을 다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문제를 풀어서 이렇게 위에 보면 랭킹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자기 랭킹을 올리는 그런 재미를 느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쉬운 자가진단 문제를 풀어서 어떤 식으로 채점을 하는 건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제에 들어가면은 문제에 대한 설명이 써져 있고, 어떻게 출력을 해야 되는지, 여기 지금 입력이 없어서 입력례가 없는데 원래 입력례도 있거든요. 어떻게 출력을 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출력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위에 보면 타임 리미트라고, 이게 1000 마이크로세컨드, 아니 밀리세컨드니까 1초예요. 그러니까 1초, 이 프로그램이 1초 이상 넘어가면은 그냥 무조건 틀린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어려운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때 빠른 방법을 써야만 정답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비고라는 개념과 연결돼서 계산량하고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데, 한 비고 n 세제곱일 때 한 n이 1000 정도까지면 보통 풀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어떻게 채점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프로그램을 일단 짜야 돼요.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서 이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평소에 코딩 하시는 것처럼 코딩 하시면 되고요. 새 프로젝트를 열어서 저는 정울1이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평소에 하던 것처럼 똑같이 만드시면 되고요. 소스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사실 이게 프로젝트 단위로 꼭 만들 필요는 없는 게 메인, 그러니까 .c 파일만 내면 충분해요. 근데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 2010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줘야 디버깅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돌리고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항상 하던 방식으로 기본 포맷은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이 문제는 이걸 출력하는 거니까 그냥 이 정도는 다 아시겠지만 printf 해서 이렇게 출력만 해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한번 돌려보면 좀 돌아가는데 오래 걸리네 생각보다. 지금 컴퓨터가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됐네요. 네, 제대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제출을 누르시면 돼요. 제출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떠가지고 이렇게 이게 요즘 좀 바뀌었네요. 그 파일이 아니라 소스 코드만 제출을 하면 되네요. 그럼 그냥 저기다 바로 코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일단 이렇게 해서 전송을 해볼게요.
근데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짜서 하는 게 좋은 게, 그래야 디버깅도 할 수 있고 신텍스 에러, 그러니까 문법 오류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로 짜서 내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제 문제를 냈으면은 뭐 마이 페이지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네, 이건 제 옛날 기록들이고, 이게 지금 방금 낸 건데 문제를 다 맞은 경우에는 success라고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결과 같은 것도 눌러보면은 이건 지금 그냥 데이터가 한 개인데 몇 번 데이터를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리고 몇 초 만에 이게 돌아갔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예전 기록을 보시면 뭐 wrong 이런 거는 그냥 다 틀린 거고요. 아예 빵점. accepted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1, 2번, 3, 4번만 시간 초과로 지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푸는 방법은 맞았지만 너무 느리게 풀었다, 뭐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부분 점수만 받은 거죠. 그리고 컴파일 에러 이런 거는 아예 컴파일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돌려봐서 에러가 어디서 나는지 좀 찾아볼 필요성이 있죠. 네, 뭐 이 정도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또 문제를 조금만 더 풀어보면은, 그 출력 문제는 너무 쉬우니까 뭐 입력 문제에서 제일 기본적인 뭐 자간 진단 문제 하나 풀어봐 볼게요. 뭐 정수형 변수를 선언하고 마이너스 100을 대입하여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사실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 100 출력해도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출력만 해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린 연습을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니까 한번 제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전 여기 바로 코딩을 하는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무조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하시는 게 훨씬 좋으실 거예요. 이거 날아가 버리네. 여기 탭이 안 먹네요. 왜냐면 이게 익숙치가 않으면 못해요. 이거는 탭이 안 먹어서 좀 보기가 나쁜데, 좀 바뀌었네요. 원래 그냥 파일 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C뿔뿔도 있고, 이게 GCC G뿔뿔도 있는데, GCC는 이게 컴파일러인데 리눅스에서 쓰는 컴파일러입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C C뿔뿔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 그냥 프린트 F 해주면 되겠지만, 일단 정수형 변수를 선언하라고 했으니까 int 뭐 n을 선언합니다. 그런 다음에 n에다가 마이너스 100을 대입을 해주라네요. 그리고 이걸 출력을 해라. 그러니까 printf %d 많이 해보던 거죠. n을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그냥 전송을 하면은 네, 이것도 success 맞은 걸 볼 수 있죠.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배열 문제가 약간 좀 제대로 된 문제일 수 있죠. 자가 진단 문제 하나 보면은 문자 10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만들고, 뭐 이건 너무 간단하니까 이런 거 말고 뭐 이런 거 한번 풀어볼까요? 개수 제한이 이런 문제 말고, 이거 좋네요. 높은 점수부터 차례로 출력. 이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를 받을지 입력을 받아요. 원래 보통 대부분의 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정수 n을 입력을 받아요. 몇 개를 받을지. 그런 다음에 숫자를 입력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높은 점수부터 차례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림차순으로 좀 정렬을 해야 돼요. 이게 소팅이라는 건데, 컴퓨터에서 소팅이 굉장히 중요한데, 알고리즘에서는 소팅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소팅하는 거는 아직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딴 거를 한번 볼게요. 뭐 이런 거 좀 의미 있을 수 있겠네요. 10개의 정수를 입력받아 홀수번째 입력받은 정수와 짝수번째 입력받은 정수의 합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고, 이거를 그럼 바로 짜볼게요. 이게 저는 지금 바로 짜는데, 여러분들은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한번 짜보도록 하세요. 네, 배열 문제인 만큼 당연히 배열을 선언을 해줘야겠죠. 예, 들여쓰기가 안 돼서 좀 불편한데,
int 뭐 어레이를 만들어주면 돼. 10개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10개 점수를 입력받으니까. 그 다음에 int i도 하나 설정해줍니다. 포문에서 i는 0부터 i를 10보다 작을 때까지 10번을 돌려줍니다. 근데 그 돌려주는 걸 뭘 해줄 거냐? scanf를 해줘야겠죠? scanf %d.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scanf에서는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를 꼭 넣어주셔야 돼요. arr i번째에다가. 근데 이렇게 저장을 안 하고 풀 수 있긴 한데 사실 일단 저장을 하는 게 훨씬 더 일반적인 풀이니까 저장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 다 저장이 됐겠죠? 이제 i는 0부터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i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if i가 %2를 해주면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이기 때문에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0일 때는 i%2가 0이다. 그 말은 i가 0일 때, 2일 때, 4일 때 뭐 이런 거니까 이게 사실 홀수 번째 받은 거예요. 왜냐면은 0번부터 시작을 해버리니까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0번부터 시작을 해서 1번, 2번, 3번 해갖고 9번까지 받는 거예요. 0번부터 9번까지. 그러니까 0번은 첫 번째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홀수 번째 받은 입력이에요. 0번하고 2번, 4번은. 그렇기 때문에 i%2가 0이란 얘기는 홀수 번째 받은 입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합을 구해야 되니까 int를 또 만들어줄게요. sum odd가 홀수란 뜻이고요. int sum even이 짝수란 뜻입니다. 처음에 일단 0으로 초기화를 해줘야겠죠. 왜냐면 여기에 계속 더해줄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홀수인 경우에는 sum odd에 sum odd 플러스 arr i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else 이게 그 %2가 0이 아니란 얘기는 1이란 얘기인데 %2가 1이란 얘기는 짝수인 경우니까 sum 2분에서 해주면 됩니다. 지금 문법이 잘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좀 복사를 해야겠죠? 코드가 이거 이렇게 하면 코드가 날아가네요. 비주얼 스튜디오에 다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 빠르게 할게요. 왜냐면 지금 아까 한 번 한 거니까 stdio. 내는 게 그 보고서 합쳐도 된다는 거잖아. int main void return 0을 해줍니다. 우리 조별. 거기 합쳐서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일단 int arr를 10개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int i 만들어주고요. int sum odd 만들어주고요. int sum even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for i는 0부터 i는 10까지 i를 해주고요. 한 번 더 해줍니다. 입력받는 거하고 출력받는 거. 그래서 scanf %d %arr i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빠졌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if i %2는 0일 때 else 아닐 때 이게 지금 홀수일 때죠. 홀수 여기다가 sum 이거 초기화를 안 해주네요. 명령 sum odd는 sum odd 플러스 arr i를 해주고요. 여기에서는 sum 이거 빠졌네요. sum even은 sum even 플러스 arr i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결과는 제대로 됐을 거고 이제 출력만 해주면 되니까 출력을 한번 해줘 볼게요. 여기 안 되냐? 여기 안 돼?
숫자 존나 떡하는데. 안나야. 이렇게 출력을 해주시는데 여기는 %D로 들어가야겠죠? 임의의 숫자니까. 그러면 썸 홀수 번째 합이니까 5를 해주고요. 아, 세상에 있다. 이게 야 이게 뭐야? 나 어떻게 해? 비슷한 방법으로 무난하다. 썸 2분을 해주면 됩니다. 아니. 이게 고장난 거야? 말도 안 돼. 그래서 이거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10개를 입력을 해야겠죠? 근데 좀 단순한 숫자를 입력을 해볼게요. 뭐 1, 2, 3, 4, 5, 6, 7, 8, 9, 10. 홀수 번째 합은 25, 짝수 번째 합은 30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거 좀 어렵네요. 1, 3, 5, 7, 9를 더하면은 4, 8, 15 아니죠. 4, 9, 16, 25 맞고요. 짝수 번째 합도 당연히 맞겠죠. 5개가 플러스 1씩 돼서 더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근데 엔터 라인이 하나 들어가야겠네요. 이게 지금 답이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채점을 해볼게요. 채점을 해보겠습니다. 컴파일을 하고 있죠. 아직 좀 시간이 걸려요. 소스가 길면 길수록. 석세스. 네, 10개의 데이터 테스트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이게 좀 생각보다 되게 재미있어요. 이런 문제 푸니까.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기초 다지기부터 시작하고 여기는 다양한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걸 목표로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실력 키우기, 알고리즘 뭐 이런 문제를 풀어도 좋습니다. 실력 키우기가 좀 더 쉬울 거고요. 알고리즘은 사실 알고리즘을 따로 배우지 않는 이상 사실 문제 풀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기초 다시기에서 파일 입출력을 보면은 그 파일 입출력 자가진단에서 그 파일 입출력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파일 입출력을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파일 입출력을 모르면은 그 실력 키우기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실력 키우기 문제는 다 파일 입출력을 기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입력 파일은 input.txt, 출력 파일은 output.txt라고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파일 입출력 기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파일 입출력을 반드시 할 줄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파일 입출력 하는 거를 같이 가르쳐 드리면서 실력 키우기에 있는 쉬운 문제를 한번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초 다지기에 있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세요.